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밖에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반특 역사 탐방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이고요. 오전 10시. 장소는 청량리 민족문제연구소 5층 전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뭘 하냐면요. 우리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 직접 전시관에 대해서 해설도 듣고 영상 자료도 보는데요. 이 전시관은 어떤 전시관이냐면 일제 시기에 우리 항일 독립투사분들과 여타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이 전시된 이런 곳입니다. 대단히 작은 전시실이긴 한데 정말 박한용 실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진짜 일제시대에 빠져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이런 아주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 되는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함께 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9일 날 많은 참석해 주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 가족들 모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오늘은 의료민영화 문제를 가지고 병원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나왔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뭐 차 소리도 좀 들리고 하는데요. 우리 병원 의료민영화에 아주 광분하시는 멋진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로구에서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 의사입니다. 천 의사입니다. 네, 아주 잘생기셨어요. 어쨌든 얼마 전이죠? 의료민영화 이제 며칠 됐죠. 지금 10일 날 이제 됐고. 네, 파업을 진행을 하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한 이유가 뭔지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길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의료라는 게 점점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의사들이 뭐 방송에서는 밥그릇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어떤 밥그릇, 물론 의사들 중에 밥그릇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의사들은 밥그릇의 문제보다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좀 그런 성격이 강하죠. 이번 의료 파업은. 의사들의 자존심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의료가 본질을 벗어나고 의료가 실제로 이 사회에서 인류 사회에서 행해져야지 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이 왜곡이 된다면은 단순히 이 상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다면은 의사들은 그동안 그 진정한 의료를 행하면서 생각해왔던 가졌던 그 자부심들이 손상을 받게 되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술은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잠깐 하셨었는데. 아유, 조심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이제 흔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그 말 중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실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 Life is short, 그 Art is long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휘라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용이 비슷한데 그 life라는 말을 그거를 여기서는 생명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뀐 거고요. 아트가 메디칼 아트였어요. 그래서 의술이라는 거는 의료 기술이 아닌
그 예술 혼을 지닌 예술이라고 봤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아니라 생명은 짧고 그렇죠. 의술은 길다. 영원하다. 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의술이 영원하다는 말은 혼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키워져야 되고 생명들을 다뤄야지 되는 문제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비록 사람은 짧게 그때 죽어가지만 그들을 살리려는 그 노력. 혼은 영원하다. 예술혼이군요, 예술혼. 예술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우리 함께 예술하는 사람들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이 물론 자본주의화되고 상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의료라는 거는 그런 예술적인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그 가치가 있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는 지금 이제 잃게 될 것이 분명해지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은 어떤 여태까지 생각했던 의사 선생님이 아닌 의료 기술자로 이제 전락해 버리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경제적인 어떤 걸 떠나서 물론 사회적 위치도 그러겠죠. 존경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결부되면서 의사들은 뭔가 좀 불안하고 그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원격 진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것에 이제 이 상품화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예, 의료 민영화 하면은 지금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 의료 민영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따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이 다시 결합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원격 진료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의료 영리화라는 것이 지금 있어요. 의료 영리화는 말 그대로 기존에는 의료를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규제되어 왔었어요.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든 병원이든 혹은 이제 그 의료기관이 영리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 의원, 한 개개의 의사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을 차린 거기 때문에 영리를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그 범위를 지나서 범위를 넘어서 영리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규제에서 많이 규제돼 왔고요. 그리고 병원들은 그것이 이제 더 엄격히 적용이 돼 왔어요. 그래가지고 특수법인만이 그 비영리 재단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설립된 의료기관은 영리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법과 제도로 보장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일반 회사가 되는 거죠. 아니 어쨌든 원격 진료라는 게 이제 핸드폰이랑 시계를 차가지고 맥박도 재고 이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영리화와 함께 이 원격 진료라는 거 조금씩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계를 차고 거기서 맥박도 재고 체온도 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압도 잴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기계가 발달이 돼 가면서 그런 발달된 기계와 어떤 그 통신을 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하겠다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로봇이 발달해 가지고 의사가 로봇을 통해서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단계로 이제 혹은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단계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법제화 시키겠다는 거죠. 가능하게. 근데 아직 물론 조금씩 기술은 많이 발달되어 오고 있어도 그것은 지금 실험 단계고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되고 거기엔 윤리적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뒤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은 그런 원격 진료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가 법제화하겠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야, 좀 발달한 나라네 아주.
그쪽 발달 이게 네. 몰모트네요 거의. 거의 그런 보면. 수준이죠. 이게 너무 성급한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리화와 결부가 되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는 뭔가 여기에는 이제 복선이죠. 그러니까 정부나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바가 네.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그런 의구심들은 많은 것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 의구심 중에 고민하고 있으신 건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좀 이제 그러면은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전자산업이라고 이제 해서 전자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은 앞으로 발달되고 점점 하는 데는 전자산업은 약간의 한계성을 좀 더디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거에 막혔다면은 그것을 의료 쪽으로 네. 돌리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달의 가능성이 즉 이 원격 진료 같은 이런 거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전자산업들은 그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죠. 그것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셨듯이 모르모토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빨리 그런 면에서 개방이 돼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그런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예, 많이 도와주려는 어쨌든 핸드폰이랑 뭐 시계랑 같이 연동을 한다면 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제 삼성 이런 데서 네, 그런 네. 상품이 나와 있잖아요. 조금씩 아주 초기적인 단계로 이제 나와 시계랑 있죠. 같이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형태로 변모를 할 그렇죠. 거다. 굉장히 발달되면 그 정도는 아주 초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서 네. 검증이 되면은 훨씬 더 상품화가 되고 좀 기술이 발달되는 게 훨씬 더 커지죠. 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빨리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민영화 그러면 삼성병원이랑 삼성전자가 제일 잘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원격 진료는 예. 동네 의원들을 하나의 체인화 시킬 수 있는 거기다 아까 이제 영리화로 인해 가지고 네. 기업화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기업화될 수 있는 병원이 기업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 원격 진료까지 도입을 하면은 체인화하는 각 의원들, 소규모 의원들은 체인점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 멋진 의료를 받는 멋진 세상이 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유명한 삼성의료원,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들한테 진료를 받고 그러다가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될 때는 체인 의원에 가가지고 체인 병원에 가서 거기서 처방을 받는 거네요. 네, 처방을 받고 시술을 받고 혹은 간단한 시술들을 받는데 그것도 그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전혀 그 교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한테서 진료를 계속 받았다는 착각을 빠지면서 굉장히 편리하다. 내가 삼성의료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간단하게 받았다. 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죠. 오히려 더 멋진 세상이 되는 거죠. 상품화된.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보면은 그 의사를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런 어떤 시술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병원은 그 환자에게 어떤 의료를 제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료,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것을 뭔가 따뜻이 보담아주고 그것을 치유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이 아파해주고 네. 뭔가 치료를 해주는 그런 어떤 의료가 아닌 그 시스템 속에서 고객에게 기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원격으로 던져주는 그런 식의 의료였거든요. 완전히 상품이죠. 네. 그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와의 어떤 그 공감이 전혀 없는 그런 의료가 되는 거죠.
예. 저희 동생도 의사거든요. 네. 의사가 의사인데 되게 인기 많은 의사래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잘해준다는 거야. 네. 물론 집에 와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애인데 무슨 얘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이제 자기 얘기도 잘 들어주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해줘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의사나 병원에 가보면 뭐 때문에 이 병은 생겼고 어떻게 아픈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때 안심도 되고 의지도 생기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 예. 드는 법인데 그냥 알약 주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마도 나중에는 저 약을 자판기로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자기 증상을 딱딱딱 누르고서 입력해버리면은 거기에 맞는 알약이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도 아주 먼 훗날에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좀 오진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럴 때 오진율이 훨씬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그런 오진율에 있어서의 책임을 누가 못 지죠. 그냥 회사가 매뉴얼화 져버려. 예, 그 오진에 대한 어떤 것도 그냥 정말 그에서 문제가 정말 생겼을 때 그 책임도 그냥 회사가 돈으로 딱 얼마 이러한 식의 오진은 이러한 식의 의료 사고는 얼마 이게 공시가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는 의사들의 경우에 뭐 오진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뭔가 이렇게 더 세밀하게 하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매뉴얼대로 네. 그냥 딱딱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기는 매뉴얼을 따랐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의 책임은 회피가 되는 거니까요. 어떤 책임도 없고 뭐도 없는 매뉴얼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의사의 이제 책임일 뿐입니다. 네. 의료보험 예산 문제? 이런 게 좀 그런 게 대단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료 영리화 그리고 원격 진료를 도입하는 그런 네. 거 두 가지죠. 의료 영리화 네. 문제와 원격 진료 문제.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고 네. 또 각각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동시에 하는 게 하나의 그 동전의 앞뒤로 서로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의료 영리화를 하는 데는 원격 진료가 개입됨으로써 더욱더 가속화되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멋진 영리화가 될 수가 있고요. 포장된 포장을 시키기에 원격 진료가 매우 좋은 네.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원격 진료를 하려면 의료 영리화가 같이 껴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목적, 그 의료 상품이 되고 또 전자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어떤 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빨라지는 거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런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그 목적 이외에 또 한 가지 목적을 지금 이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의사들 사이에선. 네. 뭐냐면은 현재 의료보험 제정이 굉장히 그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들이 네. 지금 의료 재정의 30%를 차지한 걸 벌써 넘었어요. 2년 전에 30%였거든요. 2012년에 네. 30점 몇 %였는데 그새 노인 인구는 더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0, 한 2, 3%까지 좀 가지 않았을까. 2년 전에 벌써 30%를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질 때,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층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노인 인구의 어떤 비율이 가속화되면서,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그 재정은 굉장히 그 고갈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요. 근데 그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산상으로 지금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 예산으로 보건복지 예산 중에서 보건의료 예산으로 오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보건복지에서 어디로 가나요, 예산은? 복지 예산으로 가죠. 아, 보이니까. 네, 복지 예산은 눈에 띄고 생색내기가 좋지만 보건의료 쪽 예산은 생색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거의 잘 안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축인 보험료,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지금도 저항이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들 하는데 네네. 앞으로 젊은 세대는 점점 줄 것이고 그들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는 그거는 훨씬 더 커지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늘린다면은 반발이 엄청 심해지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 깎아먹는 일이죠. 즉 보험료 늘릴 수가 인상도 없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병원들을 쥐어짜면서 해왔었어요. 네. 병원 의사들 수입, 병원 수입을 줄이면서 그 의료보험의 어떤 그 이제 혜택을 좀 늘리는 것을 그런 면으로 충당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죠. 지금 이제 의사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라고 이 얘기들을 이제 안 할 정도로 네. 의사 그냥 먹고 살 정도까지는 됐지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국민들 자신이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라고 하던 그 의식했던 그런 의사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의료보험 재정의 어떤 문제가 일부 떠넘겼던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보험 재정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심각한 위기에 어쨌든 이후에 그러면 신약 개발이나 어떤 신약을 투여하는 데서는 새로운 어떤 의료 서비스, 신약,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서 점점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의료의 어떤 그 질이 높아지고 의료의 어떤 그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점점 이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대응으로 나름 만든 것이 그런 새로운 의료 수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그런 것들은 이제는 영리로, 민간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막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물론 비급여라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어떤 그 전체 틀 안에서 그 규제 속에서 허용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그 양이 워낙 커지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고급화된 새로운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리화 시켜서 건강보험의 책임을 안 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돌리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 결과로서 의료의 영리화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후에 뭐 돈 벌려면 이럴 수 있겠네요. 의료보험 취급받는 건 우리는 안 한다. 우리 병원은 뭐 이런 신약 이런 거 하니까 와서 진료 받든지 뭐 알아서 해라. 그런 의사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능해지죠. 지금처럼 강제로 한다 하더라도 와도 차별을 하는 거죠. 의료보험으로 받는 사람들은 정말 멸시하고 아주 싸구려 의료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안 오고 이제 그렇게 되고 돈 가지고 서들고 와서 받으면은 제대로 된 우수 고객이 되는 거고 하고 이제 그런 식의 그것이 우려했던 바들인데 예전부터 민영화 나오는 얘기 나올 때마다 했던 건데 이제는 그것것이 절실해지는 어떤 병원 가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그 병원 간의 차별이 될 거예요. 즉 병원끼리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살아남는 병원들은 그렇게 그 고급 의료를 돈 받고서 비싼 돈 받고 제공하는 병원이 생기는가 하면 밀려난 병원들은 싸구려 의료 남아 그런 환자들이나마 건져야 먹고 사는 그런 병원 그런 거 위주로 하는 병원도 생기겠죠.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병원 간에 또 병원에 가서도 환자 간에 그 어떤 차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의료보험은 계속 줄어질 테고 그러면 이런 이제 민영화 영역들이 더욱더 넓어질 텐데 민영화 시키지 말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런 뭐 투쟁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의사분 선생님들이랑 좀 투쟁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투쟁이라는 말 쓰죠. 쓰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네, 깝깝은 지금 아까 깝깝은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파업을 하는 여기 이제 그 심적인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들의 자존심이 점점 이 짓밟혀지는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그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정도, 그 마음의 정도라든가 실제 어떤 그 생각들을 보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저처럼 이렇게 그 순수하게 그런 면에 분노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경제적인 면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챙길 수 있을고 의사들에 유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이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면들을 하면서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면제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가 아니고 보건의료 산업노조예요. 아, 산업노조.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는 그 입장은 또 조금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다 생각한다기보단 이제 그 영리법인에 대한 영리화에 대한 그 막는 거. 그러니까 민영화 그 자체 그것이 더 주 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이 주적인 그 관심 목표고 그래서 지금 그 진보적인 정당들의 경우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시각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결합력이 그쪽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쪽 민영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름 큰 어떤 블록을 형성은 하고 있지만 조금 단합된 힘들이 적고요.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공감되는 이 어떤 그런 것을 먼저 마련하는 게 저는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런 범대위 같은 게 하나쯤 범국민 대책위. 그쵸. 그러니까 의료민영화 범국민 대책위 같은 것이 하나쯤은 구성돼서 그런 의견 차이를 좀 해소하고 의사들도 거기에 좀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철도 민영화 문제도 사실 범국민 대책위가 있었던 거고 있지만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파업할 때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종합병원 의사들도 파업에 동참하게 됐다. 종합병원에서 교수급은 안 했어요. 전공의들, 지금 젊은 의사들이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젊은 의사들 메디컬 스쿨 나와서 했지만은 지금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야 몇 년 하다가 말 거니까 지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젊은 의사들의 경우는 진짜 달라지거든요. 환경이 확 다른 그런 거에서 정말 그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경쟁도 어떤 자부심, 그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배우고 쌓았던 그런 자부심은 온데가 없어지면서 그들은 의료기술자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경쟁은 경쟁대로 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되는 것을 그들이 더욱더 느끼죠. 그래서 지금 젊은 의사들일수록 그런 면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또 파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24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일주일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은 잡아놨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의사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아까도 했듯이 의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고 이 의사들을 지금 지원하는 지원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보 정당도 민주당은 뭐 관심에서 말은 민영화 아니다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그 것이 없거든요. 대응이.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처음에 의사들 집회 때 한번 같이 오고서는 지금 직접적인 결합을 못하고 있어요. 의사들 스스로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찬반이 굉장히 달라요.
같이 해도 된다는 의사들과 아닌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력이 안 붙어요. 의사들끼리만 하고 있고 의사들조차도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어떤 힘이 계속 그때까지 남아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힘 빼는 협상파들이 협상을 또 이제 주도하려고 하고 협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죠. 어쨌든 24일부터 29일까지 파업 일정은 잡혀 있는 거고 일정은 잡혀 있지만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는 의사가 얼마나 될지 또 되게 보니까 불이익도 되게 많이 주고 그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지금 굉장히 커요. 예전에 14년 전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굉장히 파업을 강도 높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가혹함이 말은 굉장히 그 당시도 했지만 가혹함이 별로 이제 없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다른 거 처리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혹하게 하는 것이 보이니까 의사들이 겁을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 파업을 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그 겁먹은 그런 면들이 지금 의사들 사이에 조금 있어요. 이거 참 헤쳐가기가 쉽지 않네요. 네, 끝으로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뭐 당부하시고 싶거나 이렇게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저번 그 의료 영리와 원격 진료라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요번에 파업한 의사들 욕만 하지 말아달라고. 물론 댓글 달기를 많이 해야겠구만.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싸우는 사람들, 의료 영리와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그 속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것을 저지하고 늦추고 하는 거는 필요한 거고 이런 것에 나름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 침소봉대되면서 국민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해서 그런 것이 그런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저도 좀 뭔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방송이 거의 장악돼 있다 보니까 방송과 언론 방송이 굉장히 그 메이저가 장악돼 있다 보니까 이런 뜻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규모의 작은 개개인의 어떤 모든 투쟁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때 자신의 어떤 그 이익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들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그렇죠. 괴리를 하는 거죠. 이 싸우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을 지금 자꾸 괴리시키고 자꾸 그 분리를 시키는데 그러한 거에 노란하지 않아 주셨어요. 노란하지 않아 주셨어요. 분리되지 않고 그 지금 싸우는 사람들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여러분 의료민영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론화 시켜서 진짜 여론으로 우리 범국민 대책위를 만드는 그런 힘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과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진짜 의료 막 진료지고 막 밀리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하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신청곡 봤거든요. 의사님 신청곡 하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신청곡으로 해서 될지 모르는데 옛날 최근에 영화가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최근에도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그 올리비아 하세가 나왔던 올리비아 하세 지금은 한참 할머니가 된 아주 미인이시죠. 그 당시 미인이었죠.
그 올리비아 세가 여주인공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거기에 네네. 주제가가 예. 지금 많이들 가는 게 그 A Time for Us라고 하는 그 팝송으로 그거는 이제 편곡하고 예. 다른 가사를 붙인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원곡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영화에서 나왔던 예. What is a Use라고 예, 그 곡은 같아요. What is a Use로 시작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테마곡이네요. 예, 예. 그것을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번 했어요. 아주 예, 정서가 풍부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그러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What is a Use 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is a youth, impetuous fire? What is a maid, ice and desire? The world wags on